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러한 컴퓨터의 지능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직업군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분명히 제가 1주차 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영상적인 측면에서 예시를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풀자면 똑똑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똑똑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챙기지 않아도 기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즉 실제 공장과 가상의 공간, 컴퓨터한 시스템이 서로 결합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생산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공장,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키오스크 얘기를 한 것처럼 더 많은, 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식사를 같이 했을 때는 이미 서빙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약간 로봇 같은 개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이 영역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대로 넓혀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의 직업군 일자리 대체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체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특히 심각한 건 단순 노무 종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했을 때 간단한 일들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반복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기계가 더 정확하고 오차가 더 없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보았던 뭐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드론을 통한 택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대부분 우리는 택배 1일 생활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사분들이 왔다 갔다를 하는데 이게 만약 발전돼서 뭐 어디 큰 비행선에서 한꺼번에 드론이 나가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구현이 된다면 솔직히 지금 수백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택배 기사님들은 다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리자, 그러니까 고소득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 있는 그런 직종까지도 인공지능이 침범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 패턴을 약간 고흐의 붓터치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그림 디자인의 그 흐름 혹은 그러한 느낌을 주게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어떤 그림을 그렸고 실제 그 그림 퀄리티가 너무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럼 이 그림에 만약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판매가 되거나 뭘 했을 때 저작권 혹은 그 소유에 대한 금액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공지능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래머한테 있는 겁니까? 프로그래머가 그것까지 계산한 건 아니었거든요. 패턴이나 이런 측면에 표현하는 방식, 그 디테일한 코딩을 한 것뿐이지 인공지능,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창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완성품으로서 괜찮은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권리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건 약간 이 개념이 뭐 기자도 약간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보면 지금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사 있잖아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자의 생각보다는 단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정보의 전달. 뭘 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니면 누가 뭘 사귀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에 관련된 거지 기자가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정보라는 건 이미 포털 사이트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로서 계속해서 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SNS가 됐던 아니면 다른 측면이 됐던 계속해서 정보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에 쓰는 글의 작성 패턴을 입력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사를 쓰게 한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쓴 기사가 있고 사람이 쓴 기사가 있었을 때 실제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 통해서 이 기사가 실제로 사람이 쓴 건가 아니면 기계가 쓴 건가를 봤을 때 문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구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겠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우리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3분 요리나 즉석 요리와 실제 셰프가 해주는 요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볶음밥을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벌써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화로 했을 때 정말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 혹은 이걸 구현하는 사람들은 보다 편한 삶을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는 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직업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지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디 가나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군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 있는 생명과학 혹은 지금 우리가 실제 인공지능을 보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우주 항공 쪽, 아니면 신소재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계속 유망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군들을 보면 거의 다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돼 있거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직업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전공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군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 사회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럼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결국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재를 요구하게 되겠죠. 인재를 요구한다는 건 단순히 여기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직업군 모두 이 직업만을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계속 닥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이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병이 된 다음에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개인별 시스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가 차에서 이제 내리지 않고 하는 방식이라면 뭐 개인별 이제 뭐 1대1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앞에 이제 투명막을 해놓고 손만 이렇게 해서 채취를 하고 나가서 바로 이제 몇 분 만에 검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만은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다른 위험성을 배제하면서 사고력을 하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사회적 요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필요한 건 바로 효율적인 측면의 사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고.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게 이러한 효율적인 사고, 컴퓨터 사회에서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존에 하는 창의적인 측면 혹은 기존에 했던 약간 예술적인 측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로 효율적이라는 측면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